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2%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. 한국은 계속 동결인데 미국이 이제 6월달에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6월에 금리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2023년 하반기에 금리를 한 2차례가량 더 올린다고 얘기하죠. 결국 미국은 현재 5.25를 5.75까지 올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럼 한국은요? 2%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. 점점 한국의 상황은 안 좋아집니다.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저렇게 벌어지는데도 한국은행이 쉽사리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? 경기 때문이죠. 너무 많은 빚 때문에 사람들이, 경제 주체들이 이제 무너지는 걸 이제 목격하게 되는 거죠. 게다가 부동산 관련해서도 빚으로 만들어 온 가격들이 서서히 이제 꺼지니까 사람들의 상황이 안 좋아지죠. 뭐 역전세도 심해지고 집주인이 돈을 빌려가지고 전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아유 그것 또한 만만치가 않다라는 겁니다. 어떻게 되려고 저러는 걸까요? 상황은 더 악화되고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점점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. 앞으로 보통 사람들의 삶은 더 지옥이 됩니다. 이번에 빚을 안 지고 있는 사람, 현금을 가지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? 40년 만에 오는 큰 대박 기회가 생기는 거고,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은 인생 평생 이제 하층민으로 살아야 되는 시기가 이제 오는 거죠. IMF 때 24년 전, 27년 전 힘들고 어려운 그 경제 몰락을 겪었던 사람들 중에는 지금도 빚 갚느라고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게 우리한테 뭘 얘기하는 걸까요? 이번에 연끌하고 비트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.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. 어렵습니다.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. 세상에 뭐 분양만 하면은 3억 5억씩 버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까? 안 벌어집니까? 아닙니다.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크게 돈 벌겠다고 욕심부렸던 이들이 나중에 몰락의 길에 들어서더라는 겁니다. 자기 돈을 가지고 여유있게 움직인 사람들은 배는 좀 아프지만 어쩌겠습니까? 뭐 능력이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니까 별일이 없다라는 겁니다. 뭐 손해를 보지만 손해본 것 때문에 삶이 휘청거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. 근데 돈 없는데 능력도 안 되는데 욕심만 부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? 그 욕심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죠. 그 욕심의 대가는 상상보다 크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현금을 준비한 사람들, 미리미리 이러한 상황들을 대비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? 이번에 많이 안정화되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계급이 한 단계 올라가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시간이 지나면 사방에 물반 호기반입니다. 할인 분양한다고 하니까 30%, 40%, 심한 경우에 50% 할인받아서 싸게 살 수 있죠. 또 이제 금융권들이 자본확충해야 되니까 충당금 적립해야 되니까 고금리의 장기 채권을 내놓습니다. 뭐 사들이면 괜찮죠. 사서 자식한테 물려준다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유용합니다. 또 뭐 있습니까? 충당금 적립하고 있는 그 금융권들의 주식도 주가가 왕창 내려갈 거기 때문에 사놓으면 짭짤하죠. 지금 뭐 배당을 6%, 8%, 10%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. 그러한 주식들, 그러한 기업의 주식들이 반토막 나고 3분의 1토막 날 때 옳다구나 하고 사놓으면 대박인 거죠.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괜찮은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. 부동산 경매도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채권은 장기 금융채 채권은 올 하반기 2023년 하반기부터 24년까지 보면 좋겠다고 얘기하네요. 뭐 이래저래 이제 경기대응 완충자본 충당금 적립하느라고 금융권들이 혈안이 되었을 이 시기가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뭐 채권금리는 올라가고 빚쟁이들이 빚을 부담해야 되는 이자도 늘어나는 시기다라고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.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끝난 거다 혹은 뭐 한 번 더 올리는 3.75까지 갈 거다 이러는데 3.5나 3.75나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. 앞으로 뭐 한국은행이
3.5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3.75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4% 만들고 4.5% 만들고 5% 이상 만들어야 그래야 물가도 잡고 한국에 저 엄청난 그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할 것 같은데 그럴 만한 강심장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. 윤석열 정부 아래 어떤 협박이나 어떤 그 강요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행이 제 기능을 현재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앞으로 꽤 충격적이죠. 고금리 시대가 마무리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. 왜냐? 미국은 금리를 낮출 생각이 없는데요. 정신 바짝 차려야죠. 절대로 상황이 지금 좋지 못합니다. 앞으로는요. 더 큰일 나는 거죠. 더 큰일 나는 거죠. 미국은 6월달에 금리를 더 올린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? 뭐 여기 있는 정권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뭐 금리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언제로 본다? 올 4분기로 본다라고 하는데 올 4분기가 됐건 뭐 내년 1분기가 됐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뭐 6월달하고 7월달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그냥 동결이라고 얘기하는데요. 점점 더 악화되는 거죠. 더 안 좋아지는 거죠. 게다가 2023년에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. 어처구니가 없죠. 저게 어떻게 되려고 저러는 걸까? 여러저런 생각들이 듭니다. 한국보다 미국이 더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뭐 미국이 6월달에 베이비 스텝 0.25% 인상을 할 가능성이 무려 63%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걸까요? 63%나 된다라는 건 사실상 6월달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라는 얘기잖아요. 한국은행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2% 감당이 될까?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개소리를 계속 해오는데 앞으로 한국에 닥칠 충격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시기까지 왔다라고 봐야 됩니다. 무서운 얘기죠. 무서운 얘기입니다. 금리가 드는데 사람들이 무뎌지는 거죠. 뭐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5% 시대가 됐다라는 게 앞으로 어떤 일을 이제 불러오는지 그냥 무덤덤하다라는 거죠. 근데 확실한 건 뭐다? 저 부채의 무게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. 앞으로 한국에 닥칠 충격은 이미 예견되어 있다라는 것.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숨죽이고 목소리 죽이고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어떤 충격들이 생길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. 벌써부터 언론 뉴스에서 극단적인 선택 관련한 뉴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되려는 걸까요? 참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. 이상입니다.